오늘 코칭 포럼의 주인공인 이판정 대표이사님을 가상에 마련된 코칭 CEO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코칭 프로그램에 원어민이 알고 있습니다만 강의하려고 해서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안전 선생님한테도 안 되겠다. 나도 좀 할 단계가 아니다. 시간을 좀 가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이 시기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가 또 강명수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이제 실적으로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 7,000명의 이제 나이가 진짜 50대에 좀 어떻게 보면 과거를 한 번 더 반성하고 또 정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숨겨졌던 저 속에 숨어있던 그 본성을 다시 좀 되찾는 계기를 이 코칭을 통해서 좀 찾아봐라.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그동안 쓰지 못했던 그 영역들을 함께 지켜봐라라는 그런 것을 알고 대표님을 뵈면 저는 왠지 아주 정의로운 슈퍼맨 이런 이미지가 보이시더라고요.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일단 대표님이 어린 시절은 어떠하셨는지 사전에 질문들 좀 받았는데 좀 그런 계기는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벤처기업의 CEO라는 자리가 저는 보통 아침 한 3시에서 5시 정도 일어납니다. 걱정이 많으면 보통 한 3시쯤 일어나고 걱정이 없으면 보통 늦잠 자고 뭐 그런 편인데 정말 바쁜 것 같아요. 회사에 나오면은 참 바쁜 것 같아요. 다사 영초 영업이라 해가지고 참 할 일도 많고 배울 것도 많으니까 시간을 초를 뭐 시간도 아니고 초를 감처럼 쓰자. 영초 영업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벤처 사업하면서 좀 쓰게 됐는데 아마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은 저를 좀 그렇게 나를 그렇게 뒤돌아보는 그런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저를 뵈고 복막염이 걸리시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때 복막염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시골에는 뭐 하루에 버스가 한 2번 정도 가지 않습니까? 거실로 나오는 버스가. 저는 이제 경남 어린이라는 작은 시골 산골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의 돌아가시피 한 것 같아요. 손수레에 실려서 그 이제 추운 겨울에 이제 그 버스를 타고 나갔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막내 누나가 내를 두면 죽는다 해가지고 그 이불을 이제 덮어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살리자. 그래서 다시 수술을 하고 복막염도 터진 걸 다 씻어내고 다시 넣었답니다. 넣고 이제 다시 꺼내고 나서 몇 개월 있다 제가 이제 태어났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시골에서의 복막염이라 그러면은 뭐 시골에서는 뭐 굉장히 걸리더라도 되고 약으로 삭히는 게 아닙니까?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인진수육을 어머니가 저를 두고 굉장히 많이 드셨대요. 인진수육을. 인진수육이 좀 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태어나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한 번 동에 울고 계속 그 뭐라 그러나 그 매미 같으면 껍질 건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이제 허물을 풀었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또 늦게 드셨고 했기 때문에 또 저에 대한 뭐 애착이 좀 많았었죠. 또 거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과 또 저 인생에 대한 생각, 삶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 어떤 뭐 초등학교 때 글쎄 뭐 초등학교 때는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보면 굉장히 가난한 환경이죠. 근데 시골에서는 가난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 같고요. 항상 옆집에 있던 이제 형이 저한테 항상 책을 주려고 했었는데 그 책을 항상 딴집에다 주면서 제가 1, 2, 4학년 때는 그 과수가 없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역시 책을 못 받았죠. 그래서 늦게 책 구하고 했는데 교무실에서 손을 들고 있었어요. 한글 모델을 가지고 그러니까 5학년 누나죠. 이제 우리 바로 옆집에 있는 누나인데 그 누나는 이제 그 촌수가 그렇게 되죠. 아버지하고 이제 그 재정관이시니까 내하고 한 8천 밤이 됐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 그런 애 아니에요. 제가 얘 저기 5학년 교과서로 읽을 테니까 제가 내 방에 데려가서 읽히겠습니다 해가지고 5학년 누나 방에 가가지고 국어책을 딱 5페이지만 읽고 집에 간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누나 따라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많이 시골 초등학교 도서관이라고 별 고등학교는 없습니다만 하게 됐고 그때부터 좀 한글에 대한 관심, 또 책에 대한 그런 욕구가 누구보다 컸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마 시골에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 나이 이제 18, 19 있는 그런 장정이죠. 어떻게 보면 혼자서 열맞이 있는 거는 그걸 좀 해야 되고 우리도 하고 남일도 도와줘야 되고 하필 시골의 농번기 잘 아실 겁니다. 시골의 농번기는 시험기간하고 물려 있습니다. 시험 치어야 되는데 농번기 이게 가자고 밤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 해서 늘 이제 농업책과 기술책은 시골 화장실 아시죠? 수시 1인 화장실이 아니라 하여튼 잠깐 분변당하는 화장실인데 그래서 농업하고 기술책을 항상 여기다 꽂아놓고 다니면서 근데 어느 날 가니까 책이 몇 장이 없는 거예요. 누가 쓴 거에 떼가지고 나는 교과서인데 시험 그게 하필 그런데 시험이 문제가 너무 굉장히 좀 화가 나고 이럴 때가 좀 많았던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좀 독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 5시 50분 되면 일어나서 자취방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머리 감고 서초중앙도서관에 가면 이제 미숫가루를 아침 때우고 그걸 한 2, 3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졸릴 때 틈틈이 본 게 컴퓨터 서적이었고 인터넷 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거의 없었어요. 서초중앙도서관에 들어오는 인터넷 관련된 인자만 봐도 가서 다 보고 그 배를 몇 건 안 됐습니다. 지면은 가끔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 인터넷이라는 용어를 보고 인터넷이라는 공부를 하게 되니까 야 이거 정말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떻게 인터넷 도메인 네임은 하나만 등록하면 전 세계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굉장히 신선했죠. 그러니까 상표권을 주는 차원에서 보면은 도메인 네임은 이게 굉장한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도메인 네임 등록해주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도메인 네임을 상업적으로 도입해가지고 보고만 사람이에요. 대표님께서 어떤 신념들이 이 어떤 그 시간을 그들도록 지지해 주셨나요? 미국에서 이제 영문 도메인 다음으로 자국으로 된 전세계 루트 체계를 제가 설계했죠. 그걸 이제 구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거죠. 이게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일이었죠. 저는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제가 이제 대표 영입자료에 들어갔었고 2004년도에 NS가 한국에 용병을 고용했더라고요. 저 NS가 우리가 붙어보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모 회사 어떤 것을 이제 용병을 고용하고 이제 작업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갑자기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 회사하고 우리 회사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회사는 새로운 회사보다 또 새로운 회사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일명분으로 했는데 2004년도 말 지나고 2005년도 10월 달에 대한민국 검찰이 우리 회사를 압수를 했습니다. 그 작은 회사하고 싸운다는 것으로. 좀 설마했죠. 저는 그때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싶은데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그 신장 이식 일부 직전에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치료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라는 게 이게 이제 몸에 어떻게 보면 스테로이드를 집어넣어서 강제로 신장이 나빠지는 걸 충격적으로 멈추게 하는 건데 얼마나 위험함이 있느냐면 실명이 될 수 있는 위기예요. 근데 그걸 좀 다 해달라 해가지고 딱 그 첫 치료를 받고 가운데 씹어질 때 검찰이 압수를 해서 그때 우리 집에 한 260명에서 여러 가지 합하면 한 300명 정도 됐었는데 우리 임원들 하드를 드라이브 풀어서 50대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쉬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전화를 듣고 설마했습니다. 설마 우리 회사에 뭐 가져갈 게 있을까 했는데 50대를 내가 버렸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죠.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컴퓨터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미 글로벌 기업화가 됐습니다. 왜냐면 2002년부터 미래인들 뱅크럽되고 나서 3년 동안 전 세계 있는 시장을 우리가 가져갔기 때문에 각 나라에 우리 지사가 그때만 해도 저희가 법인과 지사가 9개가 있었어요. 해외 현지 법인이 7개가 있고 지사가 2개 있는 첫 번째 회사였죠. 우리나라 작은 벤처기업이 전 세계 소프트웨어 글로벌 아키텍을 설계한 데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소프트 기업 최초로 전 세계 글로벌 아비텍을 만들었고 95개의 인터넷 주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룩화 성공시키면은 아마 단군 이래 이만큼 프로젝트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도메인 네임을 체계한 것처럼 그보다 훨씬 나은 체계죠. 그래서 어떻든 뭐 저는 정부가 어떻든 보호해줄 줄 알았는데 저를 보호해주려고 했던 검찰이 오히려 저를 잡기 위해서 우리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했다는 걸 보고 너무나 놀랐죠.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에 이제 뉴스를 전용 쓰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삶과 죽음이 수평선상이었어요. 그냥 그러면은 이쪽은 삶이고 저쪽은 그냥 죽음이에요. 삶과 죽음 전혀 두려운 공간이 아니에요. 죽음이.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이제 방에 가게 됐습니다. 좀 농담입니다만 이 마누라 방에 가야 되냐 안 가고 아이들 방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방에 가니까 이렇게 엉뚱이고 있는 녀석들 보니까 정말 토끼 같은 아이고 어떻게 토끼 새끼 같은 이 녀석들을 주고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면 얘들이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까.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충동적이면 그냥 같이 죽자는 이런 생각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힘이 부쩍 들었죠. 그래서 아주 이제 쫙 찢었죠. 그래, 나를 죽이려는 놈들이 바라는 게 이거구나. 네 스스로 무너지고 네 스스로 죽으면 그것도 해결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찢어버리고 그걸 뭐 가루가루 찢어 버렸죠. 그래, 난 이미 죽었다. 지금부터 다시 하자. 지금 여태까지 하셨던 거 그리고 지금 다 더불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질문에 계시지만 지금 대표님께서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어떤 자원과 어떤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고 또 다른 준비를 위해서 지금 어떤 데 주력하고 계십니까? 정말 빈손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또 컴퓨터 전공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인터넷 또 컴퓨터 작업도 하고 있고 한 20년 있다 보니 거의 이제 반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는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렌트가 들고 있는 아이템은 여기 계신 분들 좀 이해는 잘 못하시겠지만은 처음에는 제가 한글 주소이기 때문에 팔지 않았습니다. 이 상당수라고 입력하는 사용자 누구의 고객이죠?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것만 좀 말씀드리기 중요하니까 전화번호를 상당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사용자 누구 고객이죠? 상당수 고객이죠, 그죠? 그 삼다수.co.kr을 입력하는 사용자 역시 삼다수 고객이죠. 그죠? 그러면 co.kr이 없나 삼다수만 입력하는 사용자가 누구의 고객이죠? 당연히 삼다수 고객 아닙니까? 그런데 삼다수 치면 어디로 갑니까? 다 포털로 갑니다. 포털 그렇게 만들었어요. 카르텔 만들었어요. 브라질 기업들이. 이것은요, 사회 증여의 문제예요. 대단히 재밌게도 전화번호 국가에서 등록해서 쓰고 있나요? 국가가 이런 장려 받습니까? 아닙니다. 도메인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상표와 기업명은 정부가 돈을 받고 등록을 해줬어요. 그리고 매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을 보호합니까? 이게 무슨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기업명을 입력하는 한글을 입력하는 한글 인터넷 주소로 된 기업명을 입력하는 사용자는 누구의 고객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죠. 제가 수술하고 와서 이걸 깨달은 겁니다. 저 역시 몰랐어요. 한글 주소가 중요합니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건 이 사업 아니냐. 결국은 너 사업과 포털 사업이 충돌되니까 이러는 문제 아니냐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고객입니다. 왜 당신 고객 빼앗기고 포털에 키우도록 합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회사적으로 좀 풀어가야 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굉장한 자산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여차하면은 하루에 한 달에 100억짜리를 팔 회사예요. 오늘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다 하시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한마디 여쭙고 싶네요. 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는 모르게 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참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소 제가 생각 안 나는 이야기 또 이런 이야기 좀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번 코칭 프로그램이라는 이런 좀 계기를 통해서 제가 선생님 말씀드렸던 그동안 제가 참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좀 본성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한편을 보면은 또 어른들한테 이런 말씀 드려서 공부합니다만 좀 나서기 싫고
좀 어떻게 보면 조용히 살고 싶고 하는 좀 세상이 싫어졌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게 좀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도산 스마트 포럼도 있었고 하면서 제가 좀 일부러 제안을 했었죠. 5분짜리 검증장은 내가 좀 많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제가 마음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백억짜리 매출을 이제 하루아침에 빼앗겼는데 그것도 매년 뭐 수백억이 맞아가고 있는 걸 뻔히 보니까 매년 지금 이게 결과 나올 때마다 그 압박이 다 또 밀려오니까 그게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를 좀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제가 하나의 전문가로서 또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이름으로서 또 전 세계 인류의 또 인터넷 관련 전문가로서 내가 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길이 뭔지를 좀 더 제가 공개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선언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뜻을 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년 후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10년 후 어느 날 내가 스스로 노력한 그 도움을 그 힘을 얻어서 무언가 되어 있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정해서 그리고 우리 사람이 신비로움이 아니죠. 이런 책은 아마 남중일기가 좀 그래서 인터넷 남중일기라는 책을 제목을 정해놓고 이제 쓰고 있는데 참 많이 써놨습니다. 오늘도 작가님께 전해서 내가 쓰면 그만 온 걸 정리 좀 해달라. 내가 다시 해서 나오면 뭐 초단위로 움직여야 되는 시기가 많고 해서 아니면 좀 쉬고 싶고 이래서 좀 해달라 했는데 어쨌든 좀 그 책을 또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50만 10년 후 한갑이 되면은 아마 이분 내가 은퇴해 있을 거고 아마 그때 되면 제가 이제 이루고자 했던 그 꿈, 전 세계인들이 외국계 있는 인터넷 구조는 바로잡아 졌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또 언론 재산이 만들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구조가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뭐 다 중소기업인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10년이 되기 전에 꼭 빅저재단 좀 설립하고 싶고 김종훈 교수님께서 오늘 코칭 CEO이신 이판정 대표이사님에 대한 코칭 코멘트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저희 형식을 많이 바꾸었는데 얻어가는 거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쉽지 않죠. 한국 사회를 갖다가 열어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창업이라는 부분인데 벤처 창업인데 벤처 창업을 1세대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회사를 이루지만은 그 스토리 자체가 남아있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판정 대통령은 스토리 자체가 남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존재론적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한 세계는 단단한 힘을 냅니다. 내가 쓰는 글인 한글,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국 스스로 나라는 거죠. 평등의 세계인 인터넷, 그 과정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판정 대표는 당당하죠. 단단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단단할 때 단단해질 수 없습니다. 잠시 지병으로 인해 생사를 넘는 다급한 상황인데도 그것은 자신의 일을 넘어 이제 소명으로 작동을 합니다. 일종의 확대 재생산이라고 할까? 당연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확정성이 더 두드러져가지고 이것을 절대자에게 받은 소명이니 꼭 따라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특정 분야의 리더가 되려는 이판정 대표의 소명은 버티는 수준에서 그저 멈출 수 있는 도전을 계속할 게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도전에서 새로움이라는 관용어는 이게 제 생각에 좀 다시 새롭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네 어디고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최근 이판정 대표의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는 기대를 해볼 만해요. 역시 새로움이라는 거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새로운 거란 거죠. 그런 데서 코칭력 관점에서 이판정 대표의 목표에 대한 관점을 재해석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럴 정도는 알겠지만은 제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요즘 패러독스 경영, 패러독스가 역설이란 말이잖아요. 우리가 부드러운 직선을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 부드러운 직선이 뭐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투자 마인드의 극명은 경제 마인드입니다. 이게 극에서 극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마인드의 적합은 투자 마인드입니다. 이런 언어로의 전환, 이걸 언어로의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갖는 의미를 내피하는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한글, 자국, 인터넷 대표는 자존심이 강한 분야에 재미, 사랑, 관용 등과 같은
새롭고 보편적인 개념을 넣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너무 거룩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투자 마인드이고 하나는 경제 마인드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이항 대립 속에서 이게 대립하잖아요. 네피아나 이판영 대표의 패러독스 경영의 현실적인 자리매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나안도 초원도 아니고요. 신기술 창조의 전도사가 아닙니다. 한글 인터넷 주소의 수호자로서 새로운 시장을 여는 확대 재생산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소명의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서 전해졌습니다. 소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명이 너무 없는 듯하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은 지금 현실에서 이판영 대표와 네피아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업가 정신을 향한 그의 지칠 줄 모르는 도전, 그 멈출 수 없는 소명은 지지받아야 합니다. 지지합니다. 또 존경하고. 그러나 그 소명이 제가 이제 소원이라는 개념으로 확대 재생산되어 전환이 되면 어떨까 합니다. 이거 좀 길게 쓰고 싶었는데 제가 아침부터 한 7시부터 써가지고 아까 대표님 4시에 보냈는데 힘들게 썼어요. 이거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썼어요. 근데 요 뒷부분을 더 써주고 나중에 책이 나오면 바꿔 써주겠지만 더 써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는 세종처럼 도산처럼 해서 세종의 결핍과 도산의 회환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소감을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제가 좀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오늘 포털 이야기도 했고 여러 이야기 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음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네이버랍니다.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다음이에요. 가오리다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산의 인전이 거기에 내려가면 거기에 공격이라는 사실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피아가 이제 또 제가 하나의 이제 분야 장인으로서 이 분야를 제가 20년간 개척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더 개척하면은 필요하다면 저는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되게 인정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저희 욕심이고요. 그걸 위해서 좀 노력하시니까 많은 선생님께서 우리 또 도산형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어쨌든 저희 동명과도 가고 좀 늑들이 또 어쨌든 저 자랑 이런 거 들어주시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좀 하여튼 귀한 시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고맙습니다.